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플라톤의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난번 시간까지 헤라클레이토스를 통해서 로고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 로고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에 대한 것.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말, 언어를 가지고 철학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것을 계보학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 플라톤의 이성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 이전에 이제 영화 한 편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영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영화 소개했던 짧은 그 유튜브들이 있으니까 한 10분 정도 이렇게 소개하는 이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링크 시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그걸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고, 아쿠아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쿠아맨. 2018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너무너무 화려한 영상 때문에 저도 재밌게 봤는데, DC 코믹스가 마블 코믹스에 대항해가지고, 제임스 완 감독을 섭외해서, 만들어 놓은 야심작이지요. 마블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뭡니까? 어벤져스 시리즈.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DC가 굉장히 이제 뭐 위협을 받으니까, 야심작으로 내어놓은 것이 아쿠아맨입니다. 줄거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평범한 등대지기의 아들이었던 아서 커리, 이제 주인공이죠. 아서 커리가 주인공의 아버지가 됩니다. 메라의 지지에 힘입어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헷갈리네. 주인공이 맞습니다. 등대지기의 아들이었던 아서 커리가 메라의 지지에 힘입어 진정한 아틀란티스의 후계자가 되는 이야기. 자,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틀란티스의 후계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서는 아틀란티스 여왕의 피를 이어받은 인물입니다. 본인의 기원과 능력을 깨달은 땅의 아들이자 바다의 왕인 아서가 결국은 아틀란티스의 넘버 2였던 벌코에게서 훈련을 받고 후계자 교육을 받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이렇게 보면은 저도 참 좀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 육지의 쓰레기와 육지 사람들의 공격으로 바다, 즉 아틀란티스 제국은 고통을 받고, 그 결과 아쿠아맨과 아버지가 다른 동생이자 아틀란티스의 온 마리우스 왕, 이 왕이 아틀란티스 7개 바다 왕국을 통합하고 육지와 전쟁을 선포하죠. 그 첫 시작으로 바닷속의 모든 쓰레기를 육지로 쫙 밀어붙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바다와 육지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 전쟁을 중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쿠아맨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등장한 게 뭐냐면 아틀란티스죠. 아틀란티스 대륙에 관한 전설에 관해서 플라톤이 티마이오스라는 책에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티마이오스 책은 여러분들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첫 시간에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앙에 철학자 2명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한 명은 아리스토텔레스였고 다른 한 명은 플라톤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들고 있는 책은 바로 이 티마이오스 책이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들고 있었던 책이 바로 니코마코스 윤리학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 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 여러분 조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잘 보이겠죠? 자, 여기 보니까 두 인물이 보이는데, 한 사람 오른쪽에 있는 이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오른손을 위로 하고 왼손에 책을 쥐고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플라톤의 티마이오스고, 그 옆에 오른쪽에 여러분 볼로 보면 이제 왼쪽이겠다, 그죠? 이 사람 보입니까? 자, 이 사람은 손을 땅으로 하고 왼손에 책을 쥐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입니다. 니코마코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아무튼 플라톤이
티마이오스라는 천문학 책을 썼다. 요 얘기인데, 요 책에 아틀란티스 대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틀란티스 대륙의 전설에 관해서 플라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제가 책을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헤라클레스의 기둥 해협 반대편에 매우 큰 섬이 있었는데 리비아와 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더 크고 다른 섬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또 거기서부터 반대쪽에 있는 대륙으로 갈 수 있었다. 그곳은 산맥과 온갖 동물들이 번성하는 푸른 벌판이 있었고 또 아름답고 신기한 과일들이 많이 나는 비옥한 땅이었다. 땅 속에는 온갖 기금속이 묻혀 있으며 특히 사람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금, 은을 비롯한 보석들이 많았다. 섬 한가운데 있는 수도에는 흑백, 적색의 돌로 지은 아름다운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으며 이 도시는 완전한 동심원, 동그랗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루어져 있고 도시들은 항만과 운하로 연결되어 있다. 그 나라 국민들의 타락으로 이제 중략합니다. 이제 멸망하는 장면인데 그 나라 국민들의 타락으로 아틀란티스는 신의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섬 전체에 끔찍한 재앙이 몰려 닥쳤다. 그로 인해 아틀란티스는 화산 폭발과 해일에 덮인 채 하루아침에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그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던 아틀란티스 제국이 그대로 바닷속에서 도시를 형성하고 사람들이 진화되었을까요? 변화되어 가지고 아까 뭐랍니까? 아틀란티스 제국으로 남아 있었고 그 아틀란티스의 온마리우스 왕이 이제 육지와 전쟁을 벌이는데 아쿠아맨이 그걸 이제 중지하고 마리우스 왕을 제거하고 물리치고 이제 구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아쿠아맨의 내용인데, 자, 왜 제가 이제 영화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또 영화의 내용 가운데 이것 갖고 얘기하냐면 바로 플라톤 이 책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티마이오스라는 책은 천문학이라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플라톤의 후기 작품입니다. 후기 작품인데 11,500년 전에 물밑으로 잠겨버렸다는 아틀란티스의 신화가 담겨있는 들어가는 대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우리로 치면 서론이겠죠. 거기에 이 신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주의 탄생에서 인간 및 다른 생물들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서론, 본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 1부에는 지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 2부에서는 필연의 산물들, 3부는 지성과 필연의 결합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요거는 여러분 참조하시고, 그 옥스퍼드의 번예트 교수가 티마이오스에 관해서 극찬을 합니다. 그 누구도 이 극찬보다 더 극찬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플라톤 얘기하면 국가론만 이야기를 하는데 티마이오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학적 가치들과 정신적 가치, 자, 과학적 가치들과 정신적 가치들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겠는지를 보여주려 하고 있다면 플라톤 철학은 당신이 이용할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철학이다. 자, 뭔 말입니까? 과학과 정신적인 가치의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 바로 이 티마이오스라는 책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읽어보는데 좀 어렵기는 어려워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이 책을 다 설명하고 뭐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이제 요거를 통해서 뭔 이야기 하느냐. 자, 티마이오스는 형이상학적이면서도 기술적 창출 과정을 모델로 삼은 플라톤의 우주론을 담고 있어요. 동시에 우주론을 담고 있고, 동시에 뭐를 담고 있냐면은, 우주론, 동시에 인간의 삶의 방식과 제도, 그리고 기술 등 모든 것이 우주적 질서에 동화되어 편입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과 인간의 정치가 모두가 연결되어서 이 우주론적 질서에 편입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대한 형이상학적이고 과학적인 학문, 과학적인 책이다. 티마이오스가 플라톤의 사상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티마이오스 책에 보면은 플라톤 자신의 철학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천문학, 수학, 생리학, 의학, 광학, 화성학 등 모든 학문들이 다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 철학과 더불어 여러 학문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지요. 이게 이제 플라톤의 후기 철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은 하늘을 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본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도 처음에는 형이상학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아마도 플라톤의 후기 저작들, 이런 티마이오스라든지 이런 후기 저작들을 보면서 후기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땅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느냐. 왜? 우주론이 인간과 정치론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죠? 플라톤은 하늘만 본 게 아니에요. 하늘을 통해서 땅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티마이오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티마이오스님께서는 여기 티마이오스님께서는 우리 중에서 천문학이 제일 밝으시고 우주의 본성에 관하여 아는 것을 무엇보다도 자신의 일로 삼아 오셨기 때문에 자신께서 먼저 우주, 코스모스죠. 우주의 생성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셔서 우주의 생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로 끝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티마이오스가 우주 생성과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것을 이제 기술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은 우주적 본성을 밝히는 작업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 이것들을 제시하겠다고 말한 거죠. 그리고 이 인간의 본성론은 오늘날 정치 철학의 주제가 됩니다. 자, 요걸 꼭 기억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러 가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핵심만 한번 봅시다. 플라톤이 티마이오스에서 우주의 생성과 구성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아이티온, 그 다음 또 하나는 파테이톤인데, 영어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앞에는 제가 히라보로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티온, 파테톤. 여러분들 아마 히라보는 그리스어 헬라어 같은 말이겠죠. 수학기호 파이, 알파, 오메가, 알파, 오메가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이 알파죠, 그죠? 세타, 이런 거, 이제 요런 거, 이오타, 요런 것들이 수학기호인데, 그리스에서 수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철학도 그리스에서 시작되었고, 수학도, 비극도, 문학도, 민주주의도 첫 시간에 이야기했다,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히라보를 쓴 걸 그냥 한번 참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이티온과 파테톤이라는 말은 뭐냐면 능동과 수동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원인과 결과. 우주의 모든 것은 능동이 있고 수동. 영어에도 보면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죠. 헬라어에는 이 때라는 말은 수동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능동과 수동, 그리고 원인과 결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움직임을 주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이티온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신과 비슷한 개념이겠죠. 부동의 동작. 그 다음에 움직임을 받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피조된 것이 파테톤, 수동태니까. 자, 이렇게 플라톤은 우주 모든 것들을, 우주의 생성과 구성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영어에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듯이 세상의 모든 일에도 원인이 있고, 그리고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아쿠아맨을 보면 어때요? 육지 사람들의 탐욕과 환경 파괴가 아틀란티스 사람들의 육지 공격의 원인이 되지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감염병을 조심하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는 결과가 있는 겁니다. 영화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아틀라나 여왕, 니콜 키드먼이 역할을 했죠. 아틀라나 여왕과 등대지기의 만남이 결국은 아쿠아맨을 낳고, 이를 통해서 화해가 일어난 것도 원인과 결과로 설명이 됩니다. 모든 사물들은, 모든 사건들은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것. 이게 서양 철학의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이에요. 원인 없이 결과 없다. 그러나 원인 없이 결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카오스, 우발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대 철학에서는 그런 이제 우발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플라톤이나 고대 그리스 철학은 이런 원인과
결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주론적으로 확장해 봅시다. 플라톤은 모든 생성되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생성이 되고 모든 원인 가운데 최고의 원인은 그것을 만든 자, 그게 뭐냐면 데미우르고스, 신이란 말이에요. 신, 창조주, 크래프트맨이라고 장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을 창조했던 창조자입니다. 장인, 뭔가를 만드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 이게 플라톤이 말하는 데미우르고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데미우르고스는 뭐 하냐면 무질서에서 카오스에서 질서, 코스모스를 만드는 거예요. 질서를 창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질서를 창조하면 이데아라는 질서를 창조합니다. 이데아는 우리가 이데아를 봤다 그죠? 지난 시간에 이데아는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철학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가는 오른쪽 위쪽, 요 H에 보면 요 오른쪽 위쪽, 여기가 이데아고 여기가 엘리시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이데아는 데미우르고스의 입장에서 이데아는 뭐냐면은 언제나 같은 상태로 있는 것. 자, 불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 그죠? 요거는 우리가 앞 시간에 얘기했던 헤라크레토스의 불, 그 다음에 공기, 물, 아페이론, 수 같은 개념이에요. 언제나 같은 상태로 있는 것이 이데아고 같은 상태로 있지 않고 변하는 현실, 그 다음에 이 현실을 모방한 그림자, 이것들은 다 이데아의 모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완전한 그림자, 이게 플라톤 사상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만들었던 세상은 이데아의 세상이 있고 현실과 그림자와 같은 모방적인 세상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한 게 이건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의 본성과 그 다음에 소멸되는 유한한 인간적 속성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인간적인 속성이 신의 속성을 압도해버려서 파멸해버린다. 인간이라는 것은 신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들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인데 그대로 두면 인간의 속성이 신의 속성을 압도해버려가지고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꾸 지금 제가 N번방, 박사방,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선한 신의 속성들이 사라지고, 인간의 욕망과 또 인간의 탐욕만이 좌우하게 되면은 정말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플라톤이 이제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신적인 본성을 유지해가지고,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철인이 정치를 하는 세상이다, 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티마이오스의 어떤 큰 흐름을 이제 따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티온과 파테톤이라는 원인과 결과라는 이러한 이론적인 도식을 가지고 모든 것의 원인인 창조주 데미우르고스가 이데아와 현실과 그림자를 창조했는데 현실과 그림자는 혹은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 이데아와 같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철인이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플라톤의 큰 형이상 철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티마이오스 내용을 요약하고 다시 플라톤 국가론으로 돌아가면은 이런 이야기죠. 우주론과 인간론과 정치론 했는데 우주론을 빼고 인간은, 여러분 이거는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아요. 인간의 영혼이, 원래 인간은 이데아의 세계에 우리 영혼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벌을 받아서 레테의 강을 지나서 인간의 몸속에 들어옵니다. 인간의 몸속에 영혼이 들어오는데 머리에 영혼이 많이 들어오고 배에 영혼이 많이 들어오고 가슴에 영혼이 많이 들어오고 배에 영혼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영혼은 플라톤 철학에서 보면은 고귀하고 좋은 거예요. 대신에 소마 세마라고
몸은 감옥이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영혼이 머릿속에 유배될 경우, 가슴 속에 유배될 경우, 그 다음에 뱃속에 유배될 경우,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영혼은 좋은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유배된 영혼들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요. 영혼은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성이 발달하겠지. 가슴 속에 영혼이 많으면은 막 어때요? 가슴 속에 영혼이 작으면 어때요? 우리 새 가슴이라 하잖아. 용기 없다고 얘기를 하지. 기계. 그죠? 혹은 용기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뱃속에 영혼이 많으면 어때요? 점심 먹어도 뱃속에 영혼이 많으면 활동하니까 금방 소화가 돼버리겠죠? 배가 고프잖아. 다시 또 먹어. 그렇게 계속 먹다 보면 배 터져 죽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 절제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성과 용기와 지혜라는 도덕적인 덕목들이 유출이 되는 거야. 이런 형이상학적인 우주론의 기초를 가지고 또 우리 로고스론 이성을 통해 가지고 봤죠. 우주적인 질서가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성과 용기와 절제, 그리고 이것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정의입니다. 플라톤의 정의론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론하고 정말 달라. 자, 이것을 조화롭게 말하는 정의론이 국가론의 정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성이 발달한 인간은 누구냐면은 철학자겠죠. 그 다음에 용기가 발달한 사람은 군인이겠고, 절제가 필요한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자, 농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런, 이 우주론과 그 다음에 심리학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영혼론이 인간론으로 바뀌고, 인간론에서 뭐로 바뀌냐면 이제 정치론으로 가요. 국가론이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론이니까. 철학자가 정치 지도자가 돼야 되고, 용기 있는 사람이 군인이 되어서 나라에 지키고, 노동자, 농민이 기본적인 생산들을 감당해야 되고, 이것이 조화롭게 되는 것을 플라톤은 justice, 정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무질서에서 질서로 창조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여기에 로고스가 있다는 것이 플라톤의 생각입니다. 티마이오스 내용에서 이 플라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는 바로 이렇게 해서 생겨났기에 그것은 합리적인 설명 로고스와 지혜, 프로네시스, 실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네시스에 의해서 포착되며 똑같은 상태로 있는 것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데아.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플라톤의 로고스 이성, 천지창조, 티마이오스를 통해서 우주 창조에 대한 원인들을 아이티온과 파테톤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모든 것의 원인인 신, 데미우르고스가 이데아를 창조하고, 이데아는 어떻게 말했죠? 똑같은 상태로 있는 것, 불변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이데아 상태를 모방하려고 하는 것들이 현실이고, 그러한 우주론의 기초에서 영혼론과 인간론과 정치론을 이야기했던 게 바로 플라톤 형이상학의 알파와 오메가고, 또 서양 철학의 근본적인 흐름은 이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나중에 이제 니체가 이것을 뒤집으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니체도 플라톤의 반쪽이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의 손을 땅으로 끄집어냈지만, 결국은 플라톤의 우주론과 정치론, 인간론을 이야기하는 요 정치, 이런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후기 플라톤을 확장인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반복해서 듣고 또 이렇게 조금 소화를 하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업을 이렇게 따라오면, 또 이제 우리가 면대면 강의를 할 때 시험을 치니까 시험을 치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